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일출판사, 가지고 계신 교재가 되겠고요. 동일출판사, 2015년입니다. 2015년 제 1회 전기기사, 우리 전기기기, 그 중에서도 우리 과목 전기기기가 되겠죠. 세 번째 과목입니다. 자, 올해도 역시나 이제 제가 기기 문제풀이를 하러 들어왔는데, 아직 삽 있네요. 잘리지 않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욱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고, 41번부터 해서 문제풀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항상 보실 때 1회부터 항상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1회 때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 때, 3회 때 문제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회 때, 3회 때는 그 내용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또 빨리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1회 때부터 좀 보시게 되면 2회, 3회 넘어갈 때 문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회 때부터 첫 번째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41번 보시게 되면요. 유도전동기 2차 여자시에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 EC를 2차에 가한 경우 옳은 거 물어봤는데, 단 SE2는 유도기의 2차 유도기 전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속도 제어법 보면, 삼상유도 전동기 쪽에서 보시면 속도 제어법이 있었거든요. 그 속도 제어법에서 농형과 권선형으로 쪼개지는데, 권선형 쪽에서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2차 저항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속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여자법이 바로 요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건데, 이 2차 여자법이라는 것은 슬릿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차 여자법에 이 부분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상승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하나가 반대일 경우에는 외부에 가한 전압입니다. 이 전압이 누구냐면 EC예요. EC. 문제 조건에 주어진. 이 전압이 외부에서 가해진 전압인데, 이 전압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속도가 상승이 되고 반대 방향일 때는 속도가 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문제가 이제 시험에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놈이 누구냐면 위에 있는 놈이 사실 SE2가 되겠죠. 저 SE2. 그래서 거기에 주어져 있는 SE2라는 게 이제 2차 여자시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C 값은 2차에 가한 전압이 됩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방향이 같으면 위상이 앞서면서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정답 몇 번을 처리하면 되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서 2번 보시면 EC를 SE2보다 90도 이상을 빠르게 가하면 역률은 개선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게 되면 이제 뒤진 전류가 흐르면서 지역률이 발생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게 되면 올해도 역시나 좀 신형 문제가 출제가 좀 된 게 있는데, 그것들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사 쪽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산업기사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격이 10마력이고요. 200V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분권 전동기 얘기가 좀 중요하겠고요. 전부하 전류가 46A, 부하 전류 I를 줬네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25옴, 계자 저항은 100옴이며 브러쉬 접촉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는 2V, 철선과 마찰선을 합쳐 380W이다. 표유부하선을 전격 출력의 1%를 한다면 전동기의 효율을 물어보겠네요. 단 거기 밑에 보시면 전동기의 그 마력, 1마력을 갖다가 746W라고 죽어 있습니다. 자, 일단 분권 전동기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을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우리 나눠진 전류를 갖다 합쳐주면 되는데, 전기자 전류는 구하이드 보니까 이항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이 값은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V-IARA로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전기자 전류의 쪽도 공식도 발전기로 가면 이제 플러스지만 전동기 형태이기 때문에 반대에서 마이너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 값을 갖다 구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출력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P를 갖다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 2에다가 전기자전류 I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효율의 기본식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저는 풀이 과정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풀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력 조건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입력이라고 그러면은 전동기에 단자 전압이 입력 쪽이니까 그 공급되어진 전압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 곱하면 입력 조건이 되겠습니다. 용량으로 갈 거니까 P는 VI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출력은 요 놈이 들어갈 거고요. 역기 전력이 IA, 역기 전력은 이제 출력 쪽이 될 것이고 입력 쪽에는 공급되어지는 단자 전압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을 갖다가 구해보면 공급 전압과 아까 200V 줬죠? 공급 전압. 그 다음에 전동기 가해진 전압입니다. 부하 전류가 얼마 줬냐면 46A를 줬어요. 그래서 46A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입력에 대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P값.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러분 이 P값을 갖다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전력을 모르기 때문에 구해가지고 집어넣고요. 전기자전류도 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출력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하전류가 얼마 줬냐면 아까 46A 줬고요. 그 다음에 이 IF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F분의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RF분의 V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계좌저항을 줬을 것인데 계좌저항이 얼마 줬냐면 100ohm을 줬고요. 그 다음에 공급되어진 전압 단자 전압이니까 200V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요거 구하면 2A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2를 뺀 나머지가 전기자전류가 되겠죠. 44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자전류 구했으니까 집어넣고요. V값 다시 갑니다. V가 200, 전기자전류가 44A, 전기자저항은 얼마 줬냐면 0.25ohm을 줬어요. 0.25ohm. 그 다음에 뭘 줬냐면 브러쉬 접촉기에 의한 접촉저항에 의한 전압강을 줬다는 얘기죠. 2V를. 그럼 전압강하니까 역시나 기전력은 출력, V는 입력이니까 IAR은 손실. 그래서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면 됩니다. 전압강하 역시나 손실이니까 역시 마이너스로 취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기전력 값이 얼마 나오냐면 187V가 나와요. 187V. 그러면 출력 P 값을 갖다 구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역기 전력 값은 위에서 구한 187V를 적용하시면 되겠고 전기자 전류 역시나 위에서 구한 44A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8228W가 나오겠네요. 요게 출력에 대한 와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8228.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손실이 주어졌습니다. 손실. 그래서 그 손실을 갖다가 이 구한 출력의 와트 값에다 손실을 빼줘야면 순수한 출력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출력에다 빼줘야만 순수한 출력 값, 자체 가지고 있는 출력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손실을 뺀 나머지는 출력을 입력으로 나눴을 때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손실이 누가 적용이 될 것이냐.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철손과 마찰손을 합쳐가지고 380W를 줬어요. 그래서 요거 손실 더하기 또 하나의 손실이 주어졌는데 또 하나의 손실이 누구냐면 표유부하손이 주어졌죠. 그래서 표유부하손을 정택 출력이 1%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출력을 갖다 10마력 줬거든요. 그럼 10 곱하기 1마력이 746W니까 7460W를 갖다가 얼마로 나누면 돼요? 7460에 대해서 1%니까 요걸 갖다가 100분의 1 또는 0.01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0.01. 그러면 얼마입니까? 74.6이 되겠죠? 두 자리 들어가면 74.6. 7460에 대해서 1%니까 0.0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0을 나눠주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전동기의 효율값이 나오겠습니다. 요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84.5%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다음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최근에 와서는 좀 이렇게 좀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도 우리 서브 모터, 스태핑 모터 요거에 대한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재 그 해설에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답으로 좀 기준을 잡자. 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단답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으로 좀 뭐 보기 읽어보시면서 답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가시는 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브 모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좀 틀린 거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볼게요. 4번이 잘못됐죠. 직류 서브 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브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작다. 직류 서버 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버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작다. 여기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류가 크다는 얘기겠죠? 교류보다. 예.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연구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답으로 체크해가지고 보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공부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시게 되면 전동기의 제동법 중 동일 제동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동일 제동법이 아닌 거란 얘기는 세 개가 똑같은 제동법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다른 제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동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조금 폭넓게 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누구냐? 발전제동이고요. 두 번째가 회생제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역상제동이 있었죠. 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역전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상제동이 이제 시험에 역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데 걔가 누구냐면 이제 3상 중 2상위 접속을 바꿔가지고 제동한다라는 방법이었고요. 역전제동은 이제 회전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켜 제동하는 방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은 그 반환자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되돌리는 반환. 그래서 그 회생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제동을 걸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발전제동이 이제 누구냐면 거기 1, 2, 3번 조건이 다 발전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거.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항해서 열 에너지 소비시켜 제동한다. 다 발전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이 전원극성을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전원극성을 바꾸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흐르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돕니다. 이게 바로 역전제동이 되겠죠. 역전제동. 그래서 1, 2, 3번은 발전제동이 되겠고요. 4번만 역전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봅니다. 저항부하인 사이리스터 SCR이 주어졌고요. 단상 반파에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위상 제어를 할 경우에 점호각을 0도에서 60도로 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출력의 전압은 몇 배가 되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원래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정유기 파트에서. 원래 단상 반파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파이분의 루트 2, 즉 0.45의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직류가 되겠고요. ED 값이. 이 값은 교류의 실효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데 우리가 SCR 그 사이드스터가 주어지게 되면요. 사이드스터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적용이 됩니다. 요 알파라는 부분이 누구냐면 점호각 또는 제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어각. 요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0도일 때 집어넣고요. 60도일 때 집어넣어가지고 몇 배가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1이 값은 한 번 더 씁니다. 0.45의 2에다가 SCR 사이드스터가 주어졌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를 또 한번 적용해 주면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조건이 0도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 60도니까 바꿔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배냐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따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 계산하면 0도가 얼마예요? 코사인 0도가 1이거든요. 계산기 누르시면. 그럼 요거는 얼마 나오냐면 얘가 0이니까 그대로 2분의 1이 나오겠죠. 2분의 1. 요 값이 2분의 1. 요 앞에 값은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단상 반파 똑같이 단상 반파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60도는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사인 30도와 동일하니까. 그럼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요. 실적으로 여기에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계산하면.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얼마면 0.5잖아요. 그러면 1.5 나누기 하면 0.75,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몇 배 나오는 거냐면
요게 지금 잘못됐네. 제가 영도 코사인 영도가 실제로 얼마냐면 이게 계산하면 이게 그 1이 나오겠죠. 1이 되겠죠. 1. 그죠? 코사인 영도가 1이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그 코사인 영도는 1이죠. 이 코사인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영도일 땐 1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몇 배냐면 4분의 3배가 됩니다. 4분의 3배.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예전의 스타일은 그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죠. 단독으로. 이거 얼마 나오냐, 이게 얼마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지금 45번 문제 2015년도 1회에서 요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주고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올 거니까 좀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보도록 할게요. 46번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그 하나인데 바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기에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삼상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키는 경우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물어봤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뒤쪽에 2회, 3회 문제를 좀 이따 풀어드리면 거기 파트에서는 지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2회, 3회에도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파트가 또 역시나 출제가 됐거든요. 여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회, 3회 때 가서는 간단하게만 보고요. 1회니까 첫 번째 1회 문제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일단 제가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세 가지가 누구냐면요. 이게 답으로 외우고 가셔도 되는 거죠. 용량과 또 출력과 또 하나가 누구냐. 바로 회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에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5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외우기를 키 위주 곱하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냐면,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누가 발생하냐면,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무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의 순환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2ZS분의 2라고 했던 거죠. 요 2가 바로 누구냐면 기전력의 차가 되겠습니다. 기전력의 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원천이 있는데 뭐 때문이냐 원인이 바로 계자전류, 여자전류의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여자전류가 커지거나 이제 감소하면 한쪽 발전기에서 두 대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병렬운전이니까. 그래서 한쪽 발전기의 계자전류가 변하면 기전력의 크기가 변하면서 기전력의 차가 발생할 거니까 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순환전류 무효 횡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 키 위주 곱하니까 위가 되겠는데 기전력이 위상위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상은 누구냐면 역률 우리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무슨 분이야? 유효분이죠, 유효분. 그래서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얘를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유효횡류, 또 동기화전류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적어드리면 동기화전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동기화전류가 발생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위상차가 발생했을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순환전류도 있는데 ZS분의 2에 사인 2분의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유효순환전류의 크기 ZS분의 2에 사인 2분의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잘 출제가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전력이 있죠. 수전력과 동기화력. 수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2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거의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요 2는 상전압이고요. V가 성간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간전압이 주어지면 √3을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Y결선이니까. 우리 대라바류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력이 들어가는데 이 동기화력은 이제 공식 정도가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P값은 2ZS분의
2의 제곱에다가 사인을 미분한 값입니다. 코사인의 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뭐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시게 되면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기전력의 주파수. 주파수가 같을 거. 그래서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이 됩니까? 축이 흔들리는 난조가 발생이 됩니다. 뭐 조속기가 예민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조가 발생할 때 방지법은 누가 있겠습니까? 제동건선을 설치해주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겠고요. 파형. 다섯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다.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회전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 아닌 거 나오면 무조건 용량, 출력, 회전수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여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정답 3번이 되겠죠. 회전수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인데 여기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47번 문제는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성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물어 연속으로 같은 파트에서 출제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때는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할 때는 원천이 누구냐? 여자 전류, 계자 전류의 변화 때문에 바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아지더라. 크기의 차가 발생해서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인데 그 기전력의 크기 차가 없으니까 여자 전류의 변화. 정답 1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을 물어보고 있네요. 계자 전류의 변화, 여자 전류의 변화. 자, 넘어가서 48번 보도록 합시다. 48번은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보시게 되면요, 변압기 쪽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1차 단자 전압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 여러분들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겠고, 한번 문제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48번 문제. 우리 바로 변압기 전압 변동률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단상 변압기 전부의 2차 전압이 100V고요. 2차 전압이니까 V2N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갖다가 4% 0.04를 줬고요. 그 다음에 1차 단자 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죠. V1N가 1차 단자 전압.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의 권선비는 20대 1이다. 즉 1분의 20이니까 권수비는 20이 되겠죠. 20. 그러니까 그 20대 1이면 가운데 나누기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 1차, 오른쪽 2차니까 우리 권수비는 2차분의 1차잖아요. 전류비 하나 빼고 전류비만 1차분의 2차니까 그래서 나누기 하나 표시하면 1분의 20이니까 권수비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하시는 방법은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죠. V1에는 1차의 단자 전압은 권수비 A에다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에 V2N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1차 단자 전압은요, 역대적으로 이 공식을 갖다가 뭐 이항하거나 뭐 V2N을 구해달라, 전압 변동률 구해달라, 권수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무조건 1차 단자 전압 나오면 이 공식 기억하고 계셨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야. 뭐 이항해서 풀거나 이런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어 넣어볼게요. 일단 A가 20이고요. 권수비. 그 다음에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0.04 4%니까 그 다음에 2차의 전격 전압은 100V입니다. 요거 구하시게 되면요 2080V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단자 전압은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고요. 요거는 2차의 이제 전격 전압, 요건 2차의 무부하 전압이죠. 그래서 우리 요런 거 했었잖아요. 직류기 때, 직류기에도 이제 전압 변동, 직류 발전기 전압 변동이 나오는데, 큰 놈, 작은 놈, 이상한 놈에서 큰 놈은 작은 놈에다가 이상한 놈을 곱해주면 된다. 기준은 이제 플러스 1로 잡았던 거죠. 100%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식이 뭐냐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사인 세타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P 값은 저항 강화율, Q 값은 리액턴스 강화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이고요. 역률이 뭐 1일 때는 사인 세타는 0이고요. 얘가 0일 때는 1, 0.8일 때는 0.6, 0.6일 때는 0.8.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런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쉽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들어갈 때는 지역률일 때였고,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는 진역률일 때, 앞선 역률일 때 부호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하는 다 L이 기준이니까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 거의 대부분이 지역률이니까. 자, 어쨌든 전압변동 공식까지 한번 잡아드렸는데 요 조건, 1차 단자전압 얘기 요거 가지고 푸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49번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 저항제어와 관계없는 거 물어봤는데, 제가 유도 3, 4유도 전동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누구냐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 바로 속도제어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동 방식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앞쪽에서도 계속 해드렸는데 꼭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좀 자세히 딱 외우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는 쉽게 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속도제어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농형과 우리 권선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농형의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주파수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 주파수 제어는 역률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용도는 이제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극수 변환법, 극수 제어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게 누구냐면 전압 제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권선형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누가 들어가는 2차 저항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종속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종속법에는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그래서 직렬 종속일 때는 이제 공식이 동기 속도의 기본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P1 플러스 P2분의 120F고요. 병렬일 때는 직렬의 2배,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 곱하기. 그다음에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2차 저항법은 이제 또 하나 들어간 게 비례추의 원리라고 했고, 2차 저항법은 장점이 있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나 잡아드리면,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하고요, 직류기의 분권전동기가 나오는데 유사한 점 두 가지가 있죠. 공통점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 직류기에서 보면 직가분차로 기억을 하시는 건데, 그 분권전동기가 작은 쪽에 들어가죠. 속도 변동률이 직가분차니까. 근데 이 권선형 또한 농형보다 속도 변동률이 작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사한 점이 속도 변동률이 작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권선형의 속도 제어로 저항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2차 저항법 분권 전동기도 속도 제어, 직류계 속도 제어가 저항 제어가 들어가죠. 물론 이제 그 외에 계좌 제어라든지 전압 제어라든지 저항 제어가 들어가는데,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되겠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유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41번 문제에서 만났던 바로 2차 여자법이 되겠죠. 그래서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2차 여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유도전동기, 3, 4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1차 저항법하고 또 하나 누구예요? 1차 바로 여자법이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은 속도 제어법의 종류가 아니다.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가 대표적인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전기인들은 무조건 술 먹으면 일단 기본 몇 차야? 2차, 3차예요. 1차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1차 나오면 무조건 찍고 가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분류를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농형이 아닌 거, 권선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항제와 관계없는 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하고 관계없는 건 뭐예요? 권선형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형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농형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시면 변압기 여자회로에 어드미턴스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변압기 등가 이름이 여자회로 파트에서 만나는 내용인데 이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자, I0는 여자 전류고요. II는 철순의 전류, I5는 자화 전류, G0는 컨덕턴스, V1은 인간 전압이다. 그 지금 밑에 부분에 회로, 등가회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게 누구냐면요. 제가 일단 제목을 쓰게 되면 변압기에 등가회로 및 여자회로 파트인데 바로 여자회로죠. 여자회로. 여자회로가 뭐예요? 그렇죠. 자속을 만든 회로를 여자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차 측에 들어가 있죠. 2차는 무부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여기에는 이제 저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L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R과 L이 병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차의 단자 전압인데 우리 변압기는 교류니까 교류 전압이 들어가겠고요. V1 인가된 전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I1이 흘러가는데 이 1차 전류를 갖다가 I0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 변압기 등가회로 여자회로 자체가 여자회로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2차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전류가 이 점을 만나면 두 갈래끼로 나눠지겠죠. 병렬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철선의 전류라고 할 수 있겠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자화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화 전류인데 요 놈을 갖다 우리 자화 전류라고 하는데 이 자화 전류는 실제 뭘 만드는 전류냐라고 물어보면 자, 철심에다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 자속을 만드는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리면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화전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자를 찾으면 되겠죠? 간단하게. 네, 똑같은 앞에 있는 자자를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저항이 역수니까 우리 교류니까 역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컨덕턴스 G0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여자 서셉턴스, 리액턴스의 역수니까 교류니까 B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자 서셉턴스. 그 다음에 요 두 놈의 벡터합의 크기니까 바로 여자 어드미턴스가 존재하더란 얘기죠. 그럼 이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요 I0 값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I0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Z분의 V1이 되겠죠. 지금은 전압이 1차 단자 전압이니까 V1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가 들어가는데 공식 오메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 1이 있으니까 Z분의 1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어드미턴스의 역수가 임피던스니까 여자 어드미턴스 Y0에다가 V1을 갖다 곱해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란 얘기야. Z분의 1이 어드미턴스니까. 그럼 이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항을 하면 되겠죠. V1이 좌변을 넘어가면 V1분의 I0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여러분들 원래 기출문제에 있었던 답이 뭐냐면 무부하 전류는 누구에서 결정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V1이란 전압은 이미 단자에 걸려있는 전압이니까 한번 전압이 걸리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무부하 전류는 누구에서 결정이 되더란 얘기야? 그렇죠. 여자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에 있었던 스타일의 문제고요. 요게 이제 이 공식이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됐더란 얘기야. 2015년도 1회 기사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V1 값 주고 I0 값 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예, 단위는 모음이 되겠죠. 이제 임피던스의 역수가 어드미턴스니까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V1분의 I0. 그 다음 51번 보도록 합시다. 51번도 기본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조금 한 단계 뛰어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전부하 전류가 1A, 부하 전류 I를 갖다가 1A 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역류를 주어졌네요. 코사인 세타 0.85, 85%니까 속도는 7500rpm이고 전압을 줬는데 전압이 얼마냐면 100V랍니다. 100V.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 2극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셔야 돼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자, 그 다음에 전기자와 직권계좌권선의 실효 저항의 합이 45mm라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직권전동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개의 저항이 존재하더란 얘기야. 두 개의 저항. 전기자 저항과 바로 직권계좌 저항이 존재하더란 얘기죠. 이 두 놈의 합성 저항 값이 45mm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권전동기가.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합성한 게 합성 저항 값이 45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속도기 전력을 물어봤죠. 속도기 전력. 속도는 필요 없고요. 기전력을 갖다가 구하자 그 얘기입니다. 기전력. 그때 단 계좌자속은 정연적으로 변하며 브러쉬는 중성축에 위치하고 철선은 무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 기전력을 2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는 VI잖아요. 그래서 E는 I분의 P로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전부하 전류가 되겠죠. 부하가 흐르고 있는 상태, 전부하 상태에서의 그때 회전을 하는데 그때의 기전력이 얼마냐. 그러니까 전류로 나눠주는데 그때의 전류는 전부하 상태의 기전력이니까 속도 기전력이니까 전부하 전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1이 되겠죠. 전부하 전류 1A 줬으니까 맨 처음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 누구냐면 출력인데 전부하시 출력입니다. 예, 요 P 값이 누구냐면 전부하시 출력이 되시는 거예요. 전부하시 출력.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전부하시 출력을 어떻게 구하냐? 출력값은 뭡니까? 그렇죠.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식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걸 찾아내기가. 그래서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입력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VI 코사인 세타가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 조건에 좀 분명히 부하전류 줬고요. 전압이 주어졌잖아요. 공급되어진 전압. 그러니까 얘가 입력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손실은 누구냐면 그 문제 조건에 손실을 줬지 않습니까? 바로 요 놈이 되겠죠. 요 놈 저항값. 근데 이 손실은 자 봐봐요. 출력이 P란 말이죠. P. 그럼 입력도 P 조건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손실도 P의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P. 그럼 손실은 누구냐면 그 바로 동손이 되는 거죠. I제곱에 R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하기를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I제곱에 R인데 저항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권전동기가. 그래서 RA 플러스 RS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공식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는 얘기야. 실제 이 문제에서.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전부하시의 출력인데 출력은 입력에다 손실을 빼줘야 되겠구나. 손실은 동손이구나. 그래서 I제곱이 R인데 두 개의 저항이 합성 저항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입력 조건은 VI 코사인 세타구나. 유효전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V가 100V 줬고요. 그 다음에 전부하시는 1A, 그 다음에 역률이 아까 85, 0.85가 되겠죠. 그 다음에 I제곱은 마찬가지로 부하전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1A니까. 그래서 1의 제곱에다가 두 개의 합성정이 얼마냐면 40이라고 했죠. 40.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85에 마이너스 40이니까 얼마예요? 45W가 나오겠네요. 전부하실 출력이.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속도 기전력이 얼마예요? 40? 그렇죠. 5V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우리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내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답을 하나 보고 가시는 거지 뭐. 속도 기전력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만약에 뭐 숫자만 안 바뀌고 속도 기전력 나왔다. 그럼 요거 답 기억해놨다가 체크하고 하나 주워 먹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고. 실제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렵잖아요. 자, 52번. 물론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변태 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상적인 분들은 솔직히 힘들겠죠. 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리액턴스가 물어봤는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리액턴스가 나오면. 전압 강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전압 강화율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저항 강화율, 리액턴스 강화율, 임피던스 강화율. 그래서 지금은 리액턴스 강화율인데, 리액턴스 강화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온 거 꼭 맞춰야 돼요. 우리 퍼센트
X 또는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 값이라고 하면 리액턴스 관련 공식은 1차의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100을 잡았을 때 전격 전류 인갓이 그 리액턴스의 전류가 흘러갔을 때 발생되는 전압강을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답이 1.75%예요. 이 답은 아주 유명한 답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답을 찾게 되면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답 4번이 되겠고요. 풀어 방법을 한번 보죠. 1차의 전격 전압이 얼마? 2000V죠. 그래서 2000분의 요 1차의 전격 전류 값은 안 좋기 때문에 구하셔야 되는데 P는 VI잖아요. 341 때는 루트3 VI고 I는 지금 3, 4이란 조건이 문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V분의 P 값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삼상변압기다 그러면 루트3 V분의 P고요. 단상이면 V분의 P가 되겠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으면 단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얘가 지금 1차의 전격 전류니까 여기 전압도 1차의 전격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의 전격 전압은 동일한 조건 2000V가 되겠고 용량은 몇 kV짜리 줬냐면 10kV짜리 줬어요. 그래서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날리면 2분의 10이니까 5A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5A 집어넣으시고 리액턴스의 값을 거기에 그 복소수 형태로 줬거든요.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를 6.2 플러스 J의 7ohm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바로 이 허수 부분에 있는 7ohm이 리액턴스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부에 있는 놈은 저항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75% 하고 나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합시다. 53번도 역시나 농용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제어법으로 왔는데 제가 아까 49번에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거든요. 여기 보면서 답을 하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다 53번. 자, 농용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제어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파수제어, 극수제어법, 전압제어입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죠? 극수제어법.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번은 다 누구예요? 2차 여자법, 그 다음에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종소법 다 권선형께 되겠죠? 권선형. 그래서 정답은 농형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54번 실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54번 같은 경우에도 잘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요것도 우리 분포권계에서 이거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4번 보면 우리 동기기의 권선의 계수, 권선법에 보면 사용되는 권선법이 두 가지가 있죠. 단절권과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절권은 이제 그 전절권과 비교를 한 건데 특징만 말씀드리면 동량이 감소하고 권선이 자락된다. 고조파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된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분포권 역시나 우리 집중권과 아마 비교를 했을 것인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 분포권 계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냐면 Q 값은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얘기합니다. 요 값이 안 주어졌을 경우에는 자, PM분의 S로 구하시는 거야. 매극 매상당 슬로스니까. 요거 M은 상수입니다. 근데 이 상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동기기는 3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가 3입니다. 3. 자, 요 파이는 이제 원래 파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3.14가 180도. 그래서 요거 사인, 코사인 들어가면 무조건 180이고요. 각도가 없으면 3.1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분자는 답이 정해져 있더란 얘기야.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 m이 상수인데 3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6분의 파이니까 30도죠.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Q 값은 주어졌고요. 매극 매상당 솔수가 4 사인. 그 다음에 몇 분의 파이가 될까요? 얘가 3상으로서 정해져 있고 매극 매상당 솔루스가 4니까 12 곱하기 2하면 2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번번수 정리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줘야 되겠죠. 얘는 각도니까. 그래서 8 사인 24분의 파이분의 1 하고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답이 얼마 나오냐면 0.95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단절권이 됐든 분포권이 됐든 답은 얼마 나오냐면요. 무조건 0.9 XX 나와야 돼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0.9로 시작하는 게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외우면 안 돼요. 왜냐면 보기가 다 0.9로 시작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편법입니다. 편법. 자, 이어서 5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5번. 자,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물어봤는데 가장 비싼 새끼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리 역률이 1인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손실이 없는 거니까. 역률이 100%일 때. 가장 비싼 건 누구냐면 바로 동기전동기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고 또 역률 변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고 역률은 언제나 1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좋은 전동기가 바로 동기전동기가 되겠죠. 장점이 많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결론은. 그 다음에 56번 보도록 할까요? 56번은 전압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단락비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 단락비라는 걸 우리 KS라고 하는데 이 단락비가 누구냐면요. 그 전력계통에서 어떤 사고가 유입됐을 때 전류가 유입됐을 때 버틸 수 있는 계통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다 우리 단락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비가 크면 클수록 안정도가 증진되더라는 얘기죠.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도가 증진되더라. 그러니까 단락비가 클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겠죠. 손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충전 용량이 커지고요. 용량이 커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고요. 단락비하고 동기 임피던스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게 되면 철손이 크다 보니까 효율이 나쁘다는 단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찾아보게 되면 전압 변동률이 작을 때 단락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 했죠. 커진다. 안정도가 증진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단락비가 큰 동기기를 누구라고 했냐면 우리 철기계라고 그랬죠. 철기계, 돌극기, 철극기. 비돌극기는 이제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돌극기, 철극기가 단락비가 크다. 뭐 단락비가 큰 게 특징 이런 것들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에 대한 계산 문제 풀이가 되겠죠. 우리 삼상 농용유도 전동기를 전전압 기동할 때 토크는 전보하시 루트 2분의 1배이다. 기동보상기로 전전압 루트 3분의 1을 기동하면 토크는 전보하 토크의 몇 배가 됩니까? 주파수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공식이 누구냐, 가장 으뜸이 되는 놈 뽑아봐라.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서 바로 얘입니다.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다는 얘기죠. 얘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례식 써서 풀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기동보상기 이런 기동법을 쓰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기동 시에 기동 전류가 크다 보니까 그 기동 전류를 갖다 제한을 시킬 목적으로 Y델타나 기동보상기 이런 것들 리액터 기동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동 전류를 제한을 목적으로 씁니다. 자, 어쨌든 풀어보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전전압이니까 전압이 100% 다 걸려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전압이 100% 다 걸려있으니까 그때 토크가 루트 2분의 1이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루트 3분의 1의 전압만 걸었대요. 기동보상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토크는 몇 배가 되겠느냐 요걸 따져보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압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토크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감소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보다 무조건 작은 걸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비례에 의해서. 얘가 작아지면 전압이 작아졌으니까 토크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t는. 자, 루트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의 제곱은 루트가 벗겨지면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유도기에서. 그 다음 5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삼성 유도전동기의 2차 입력이 P2 슬립이 S, 2차 동선이 PC2를 물어봤는데 PC2 2차 동선이잖아요. 이것도 심심찮게 좀 나오는 편인데 우리 유도기에서 또 하나의 기본식이 누구냐면 슬립이죠.
우리 슬립 공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써드리면 ns분의 ns-n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E2분의 E2s, 세 번째가 F2분의 F2s 들어가고요.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놈을 동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회전수 가지고 슬립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 가지고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주파수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놈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냐면 정지시의 조건이고요. 위에 있는 놈들은 다 회전시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2C 2차 동선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적용한 P2C는 슬립에다가 2차 입력 P2 값을 갖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공식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2번. 이런 거 틀리면 뭐 좀 심각하겠죠. 네. 자, 59번 보도록 합시다. 자, 59번 문제는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거기가 중요합니다. 게이트의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드스톤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게이트의 턴온, 턴오프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자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게이트 G, 턴 T, 온, 오프니까 GTO가 되겠죠. GTO. 이건 답을 준 거야. 시험 문제 출제자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사용한다면 출력 단자의 전압 물어봤는데, 거기 그림 보시면 이 변압기의 극성 시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 코일 위쪽에 보면, 코일 위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윗단에 보면 여기에 도트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도트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건 누구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가극성인데 똑같은 위치 위쪽에 같이 들어가면 감극성입니다. 그럼 감극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극성 시험에 이제 감극성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극성인데, 이 감극성의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V2라는 놈은 1차 단자 전압에다가 2차 단자 전압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극성일 땐 더하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감극성일 땐 마이너스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알아차리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 요 위에 똑같은 점 위치에 있으면 감극성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로 되는구나. 그러면 V1 값은, 자, V1은 그대로 이제 단자 전압입니다. 그럼 V2도 단자 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V2의 단자 전압을 모르거든요. V2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그래서 요거를 구하셔야 돼. 그러면 권수비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차분의 1차잖아요. V2분의 V1. 그럼 V2는 어떻게 돼요? A분의 V1이 되겠죠? 이항하면. 그래서 V2를 알아야 되니까 A분의 V1을 갖다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1차의 단자 전압은 주어졌죠? 600V라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는 얼마냐면 거기 지금 그림에 V1N이 600V고요. V2N이 120V를 줬거든요. 그럼 얘가 2차, 1차니까 A라는 놈은 V2분의 V1이니까 나누면 5가 나오겠죠. 5. 그래서 권수비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다시 V1은 얼마? 실제 단자에 걸려있는 전압 600V죠. 이거 빼면 얼마냐면 이거 120인가요? 예, 그래서 600에서 120 뺀 나머지 출력 단자의 전압은 480V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감극성이니까 덜 깜짝잖아요. 그래서 출력 단자의 전압은 600V 1차의 단자 전압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00보다 작은 걸 찾으면 상식적으로 봐도 1, 4번은 나가리가 되겠고요. 2번은 너무 다운이 된 거예요. 전압의 크기가. 그래서 찾으면 480V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가극성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600에 120을 더한 720V가 되겠죠. 720이 이제 가극성일 때 정답이 되겠고, 지금은 감극성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일출판사 우리 2015년도 1회 문제 기사 한번 풀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2회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